네, 오늘 시장은 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주요주들이 모두 급락을 했고,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에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긴급 진단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장이었느냐를 잠깐 살펴보죠. 한 4개 종목 정도, 더 많지만은 4개 종목 정도가 굉장히 좀 내상이 컸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33% 오늘까지 해서 급락해 있는 자리인데, 그 전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덜 밀렸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안 좋은 모습, 2차전지 대장주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가. 자, 이런 게 있었죠. 영업이익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1113억입니다. 이 정도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돌아섰으니까, 흑자 돌아섰으니까, 오케이, 괜찮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컨센서스가 1880억이었어요. 실적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도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인데, 대장이 이래버리니까, 야, 2차전지 아직 멀은 거 아닌가. 자, 그런 느낌. 첫째, 안 좋았고,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시장 급락에. 자,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한 20만원대부터 해서 78만원까지 올라왔다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로봇 모멘텀은 많이 올랐다가 39% 무려,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얘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결국 현대차 보선 다이나믹스 자회사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 상장 가치를 통해서 주가가 그 가치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또 우리 정의선 회장의 승계 과정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노이즈가 또 생기는 거죠. 미국행도 결국 쪼개기 아니냐. 이거 어떡하냐. 이런 기사인데, 제가 보기엔 노이즈에 가까워요.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미국 법인이라서 상장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새로운 법안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주주들에 대한 뭔가, 상당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배당이든, 자사주 소각이든, 여러 가지 현물 배당이든 등등을 통해서 좀 구슬려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노이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장중이 흔들렸고 조금 땡기긴 했지만. 자, 세 번째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갭하락했죠. 갭하락하면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22% 급락을 하면서 최고점 대비해서는 42%, 거의 반토막에 가깝죠. 근데 최근에 우리 종목들 보면, 거래소 대형주를 보면 최소 20에서 40% 다 빠졌어요, 고점에서. 코스닥은요, 거의 대부분이 반토막 다 났어요. 마이너스 50%에서 중소형주 코스닥은 마이너스 50%, 60%, 70% 수두룩합니다, 지금. 자, 하나오션도 급락이 나오면서 42%인데, 근데 이게 진짜 한마디로 심하게 얘기해서 골 때리는 것은, 이거 왜 폭락이 나왔습니까? 네, 잠수함 수주.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 독일과 한국이 경합을 했는데, 이제 오늘 새벽 다시 나왔죠? 근데 어제 이게 장중에 무려 플러스 15% 급등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결과도 안 나왔는데, 반반의 승률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자기네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날 어제 15% 급등을 했을까요? 장중에. 들었다 놓으면 이게 더 아프거든요. 어제 이렇게 급등이 안 나왔다면 이 정도의 하락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오션이 결국은 실패했죠. 잠수함 수주 실패. 덕분에 조선주 박살나고 방산주 박살나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오션이 수주를 실패한 것 때문에 급락이 아니고 누가 됐습니까? 우선협상자 대상에 독일이 선정됐죠. 독일은 잠수함만 놓고 보면, 딱 껴놓고 보면 우리보다도 못해요. 우리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독일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가 빨리 만들고,
독일은 그렇지를 못하고 앞으로도 우리보다 당연히 만드는 게 늦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됐다는 거. 같은 나토 국가예요. 트럼프가 지금 나토 이제 회의가 곧 정상회의가 곧 있는데 트럼프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 무기 사라. 니들 방위비 증액했지? 나토 방위비 증액했으니까 우리 거 사라. 그렇게 압박을 트럼프가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내에서도 나토 내에서도 나토 안의 국가들을 더 챙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속성이나 앞서 있는 우리를 앞지르고 독일이 됐다는 것은 향후 우리 방산주들의 수주에 유럽 쪽에 있어서는 조금 먹구름이 낀 게 아닌가, 이 느낌이 관련주들을 급락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있었고. 자, 그리고 결정타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해서 21% 빠졌습니다. 그래도 대장주의 면모는 있네요. 그죠? 다른 종목이 뭐 3, 40% 빠질 때 얘는 21% 빠졌으니까 역시 대장주는 대장주입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10% 가까이 이랬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실적 발표죠. 실적이 왜? 삼성전자는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5조 원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89조가 나왔다고요. 89.4조입니까?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잘 나왔다고요. 근데 왜? 과도한 기대는 넘어서지 못했다. 우리의 욕심이 기대가 너무 컸다. 왜냐하면 증권사 최상단의 기대를 보면 거의 99조. 이거 그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 여기 그 우리 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성과금이 따른 충당금이 반영된 거거든요. 반영하고 이 정도면은 거의 그걸 빼면 100조가 넘어간 거예요. 예. 네.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는데 그걸로 만족 못한다. 상여금 관련 충당금을 빼더라도 이번에 100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각에선. 욕심이 과한 거죠.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 거기다가 간밤에 모건 스탠리가 한마디 했거든요. 미국 시장에 우리 보면 반도체 기업 최근에 과하게 올랐다. 변화율이 아마 성장 변화율이 둔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간밤에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빅테크주죠. 그쪽이 더 좋았지 않습니까? 자, 요거에다가 요게 겹친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그 다음에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이거 한 방으로 무너진 건 아니다. 우리가 복싱을 날 때 한 방에 가요? 그냥 갑자기? 아니죠. 계속 잽을 넣으면서 데미지를 가중시키고 나중에 한 방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죠. 그동안에 반도체가 아무 데미지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누적됐어요. 계속 나왔거든요. 자, 중국 딥시크 쇼크 기억나시죠? 그때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그 다음 또 나온 게 뭡니까? 터보컨트 쇼크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애플 이슈도 있었지만은 특히 오픈 AI가 추론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에 나온 소식입니다. 추론 비용을 절반 줄인다는 얘기는 앞으로 들어가는 칩이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게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오픈 AI가 지난번에 상장을 내년으로 연기할 수도 있다. 지금 상장에서는 제값 못 받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적자가 너무 크니까 적자 규모가. 자,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 구조적 문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는데 병목 현상이 심하고 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대낮 딸리고 이런 병목 현상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반도체죠. 반도체를 칩을 가져올 애도 없다. 그리고 블랙록의 자회사도 그런 얘기했죠. 데이터 센터 취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반대가 심해요. 물자원 부족, 전기료 인상, 또 뭔가 부정적인 전력에 대한 부정적인 거, 배터리 화재,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 나왔던 진짜 쇼킹했던 거. 매출 총 이익률이 무려 85%에 가깝다는 거. 영업이익률이 81%. 와, 무슨 제조회사가
그럼 다음번에는 과연 이걸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꼭지 아니야? 그때 실적 발표 나왔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주가 빠지니까 이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 월요일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했죠. 좋은 겁니다. 근데 뒤집어서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 투자하면 팹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주가 빠지니까. 근데 이것도 먼 미래입니다. 아니거든. 자, 그리고 메타가 한번 먹였죠. 남는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팔겠다. 이게 또 가장 최근에 데미지를 준 거죠. 남는 연산 자원? 야, 남아돈다고? 그럼 데이터 센터 안 짓겠네? 그래서 급락이 나온 거죠, 또. 근데 보니까 설비 과잉이 아니고 당장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를 위한 거다. 왜 그러냐 해서 또 수습이 됐는데, 자, 이렇게 보면 중국 딥시크 쇼크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반도체에 꾸준하게 데미지가 쌓여왔어요. 잽을 맞았다고 계속. 그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무너진 겁니다. 오늘 쇼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일의 문제는 아니었다. 거기다가 이 네 가지 종목 등등에다가 우리의 또 고질적인 문제, 레버리지, 인버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ETF가 지금 계속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변동폭을 키우고 있다. 우리 시장의 변동폭이 원래는 요만했다면은 지금은요, 이거 2배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웬만한 종목들 보시면은 하루에 일평균 변동률이 10%예요. 삼성전자가 6월부터 지금까지 이 변동률을 보면 평균 8.6%. 하루에 삼성전자가 매일 아래 위로 8.6%가 움직입니다. 8.6%. 고점과 저점을 이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 한 종목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최근에 우리 지수의 변동폭을 보면 하루에 5%는 그냥 움직입니다. 지수가. 이 무슨 개잡주도 아니고. 이게 ETF가 나오면서 이번에 변동성을 키우고 있죠. 특히 뭐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어떨 때는 진짜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 ETF 하나가 코스닥의 전체 거래 대금하고 맞먹어요. 한 종목이. 기형적이죠. 하이닉스 한번 보십시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이 변동폭을 보십시오. 이게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2주 만에 130% 올라갑니다. 130%. 이거 왜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고점에 저점까지는 한 방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마이너스 50%. 단 2주 만에. 문제는 뭐냐면, 자, 레버리지 ETF가 급등이 나올 때는 포모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몰리고요. 딴 걸 다 팔고 몰립니다. 반대로 급락이 나올 때는요, 우와, 싸네. 이때보다 싸네. 딴 거 다 팔고 이거 사요. 이게 변동성이 크면 그렇게 된다고요. 다 죽여버린다고. 여기 보십시오. 코스닥 액티브 ETF 한번 보십시오. 3월 10일인가 코스닥 최초로 액티브 ETF가 나왔어요. 인덱스는 코스닥 지수를 가만히 따라다니는 것이고,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것은 액티브 말 그대로 펀드 매니저가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코스닥보다 더 잘 갈 만한 우량주만 따로 담아서 운용을 하는, 이건 그야말로 펀드예요. 그냥 상장지수 펀드가 아니고. 자, 그 타임이 운용하는 걸 잠깐 보시면은 삼성도 있고 타임도 있고 하나도 있는데, 타임 걸 보시면은 출시하던 3월 10일 대비해서 무려 46% 폭락이 나왔습니다. 3월 10일부터 지금까지 46%예요. 코스닥이 요만큼 빠지면은 우량 코스닥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 더 빠져요. 우량주가 더 빠져, 코스닥은. 그 중에서도 특히 좋다고 매니저들이 모아놓은, 펀드 매니저가 고르고 고른 특히 더 좋은 종목들은 제일 많이 빠집니다, 지금. 무려 46%. 특히 왜 지금 많이 빠진지 아십니까? 왜 코스닥보다도 2배로 더 빠지는가? 우량주라며. 왜냐하면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어디에다 종목을 몰아놨느냐. 6, 70개 종목 중에서 그 20개, 상단 20개가 다 코스닥 소부장 종목입니다. 장비주로 다 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쪽에. 장비주가 제일 안 좋죠. 지수는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변동성은 2008년
2008년이 언제죠? 리만 사태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리만 사태, 금융위기 때 2008년과 지금 2026년 현재와 비교했을 때 무려 변동성이 비슷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분들은 바닥에서 폭락 이후에, 폭락할 때도 그랬지만은 하루에 막 6%, 7%가 움직여요. 그냥 미국 시장이. 우리는 반대죠. 지금 9천 가고 나서 고점에서 지수가 막 5, 6%씩 움직인다. 매일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지난주 이번주에 서킷 브레이크가 무려 3번 발생했죠.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서 32번 발동했대요. 올해만 32번. 매도 사이드카 16번, 매수 사이드카 16번. 이거는 거의 시장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그리고 특이한 건 또 뭐냐면 그 당시의 밸류하고 지금 밸류가 비슷해요. 주가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6, 7배 했습니다. 한 7배 평균. 지금 우리 코스피 밸류가 얼마예요? 7배를. 에? 6배급 6배. 그 당시는 금융위기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탁월한 실적 때문에. 희한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장황한 결론을 좀 지을게요. 예, 지금 어떻게 이걸 또 전체 정리를 하면, 자, 반도체주의 실적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밸류가 7배를 내려가니까. 금융위기 때 7배 갔을 때 사놨으면은 그 이후에 2009년부터 해서 더블 갔습니다. 반도체주의 실적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올라간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해소돼야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기간 조정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쉬어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만약에 이들 종목이 수익이 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섹터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더 큰 시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폭등한 반도체주의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를 통한 다른 섹터의 순환매, 이걸 통한 쏠림 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건강한 조정을 거칠 그 타임을 놓쳐버렸다. 만약에 주가라는 게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거치면서 왔다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지만. 해서 ETF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포모, ETF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폭등을 비정상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강한 조정이 아니고 가격의 급락 조정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어쩔 수 없다.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렇게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가격 조정 세게 나왔죠? 그 이후에는 기간 조정이 필연적입니다. 이제는 이 급변동하는 급격한 가격 조정, 급락 조정 과정 이후에 발생하는 기간 조정 구간을 우린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장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를 가만히 보면 반란은 있더라. 어떤 반란이죠? 지난주 월요일 코스닥이 8% 급등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급락이 나오면 코스닥 종목들은 전멸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급락하는 그 거래소 종목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 다 팔고 저걸 사러 또 들어가요. 급락이 나올 때. 동반 급락합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지난주 월요일 코스닥의 폭등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봤던 일부 종목군, 일부 코스닥 쪽의 반등, 장비주는 죽었지만은 바이오주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일부 종목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어떤 시장 변화 가능성이 보이는 희망 신호다. 희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할 때는 아니고요. 잘 추스려서 다음 웨이브를 기다려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역대급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이었고, 그리고 그런 또 정상화 과정,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상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잘들 견디시고 힘들 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웨이브 또 올 거니까 잘 추스르는 게 중요하다. 신용 대출만 자제하시고 잘 추스려서 다음 웨이브를 기다리자.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